안녕하세요. 동의부여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산 배분과 투자 공부에 힘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속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핵심 이슈들만 모아 전달해드리는 오늘의 재테크 종합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준 SK이노베이션의 급락 분석부터 오늘 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엔비디아 실적과 물가지수 발표 전망,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황까지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금리 변동기 재테크 꿀팁과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한국은행 금통위 전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많은 투자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장 초반부터 강한 매도세가 출회되며 최종적으로 무려 13.6%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 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가가 하루 만에 13% 넘게 폭락한 것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급락이 발생했을까요? 핵심 원인은 자회사인 SKIE테크놀로지, 즉 SKIET의 흡수합병 가능성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 흡수합병이 기존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인해 배터리 업황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상황에서 자회사의 재무적 부담과 적자 요인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매도세를 대거 촉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 하락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할지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하지만 증권가 전문가들은 당분간 합병 불확실성과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수 있어 신규 진입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음 수혜 섹터는 어디일까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존 대형 기술주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틈을 타 시장에 영리한 자금은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방산, 원자력 발전, 그리고 대형 건설주 쪽으로 발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대우건설이 해외 대규모 신규 수주 자신감을 바탕으로 7.5% 급등했고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원전 수출 기대감으로 5.2%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기업 그룹주 내에서도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실적과 확실한 수주 모멘텀을 확보한 대안 섹터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만큼 무작정 낙폭 과대주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처럼 수급 유입이 증명된 섹터에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밤사이 있었던 미국 증시 상황과 이것이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그해야말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숨죽이며 눈치 싸움을 벌이는 폭풍 전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예정된 인공지능 반도체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 발표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전 세계 AI 반도체 붐을 홀로 이끌고 있는 초대형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나스닥 지수는 물론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방향이 완전히 갈릴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신뢰하는 물가지표입니다. 이 지수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낮게 나온다면 9월에 예정된 기준금리 인하 폭이 0.25%포인트를 넘어 베이비 스텝 이상의 빅컷인 0.5%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형 거시경제 이벤트를 앞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매수와 매도 양측 모두
거래를 극도로 아끼는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투톱 주가 역시 큰 움직임 없이 외국인과 기관의 눈치 보기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던 코스닥 시장에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거래 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기관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이 투기적 장세에서 점차 실적 중심의 이성적인 장세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강한 랠리를 펼치며 증시 전반을 견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표 발표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 투자를 지양하시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며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시황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주식시장과 강한 커플링 현상을 보이며 지루한 박스권 횡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주요 기술적 지지선을 시험하며 상방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거래량이 다소 감소하며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는 단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피벗, 즉 방향 전환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했음을 천명하면서 9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적인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통계로 볼 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가용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대체 자산이자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시장이 이미 9월 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수개월 전부터 선반영해 왔기 때문에 막상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시점에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또한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과 미 정부가 보유한 압수 물량의 이동 소식 등은 단기적인 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망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반감기 이후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효과가 점진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내 비트코인 편입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제한된 횡보장에서는 선물 레버리지 거래와 같은 고위험 투자는 극도로 지양해야 하며 가격이 단기 악재로 흔들릴 때마다 우량 자산을 싼 가격에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해 모아가는 긴 호흡의 투자가 가장 확실한 승리 공식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실생활에 바로 적용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유익한 재테크 꿀팁 시간입니다.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다가 인하 기조로 전환될 채비를 마친 바로 지금 같은 금리 전환기에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핵심 꿀팁은 바로 금리 변동성을 방어하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산 쪼개기 및 금융주 활용 전략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예금이나 적금에만 모든 돈을 묶어두거나 혹은 변동성이 너무 큰 주식에 무작정 몰빵 투자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장 금리가 변동하는 시기에는 이자 수익 개선 기대감과 튼튼한 배당 성향을 가진 보험주나 은행주 같은 금융 방어주가 주식 계좌의 훌륭한 안전판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금리 급등락 과정에서 보험주들은 코스피 지수 대비 매우 견조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하락장에서도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를 실생활 재테크의 3단계로 쉽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연 3% 중후반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파킹 통장을 적극 개설하세요. 하루만 넣어두어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투자 대기 자금이나 비상금을 넣어두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둘째, 향후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될 때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단기 채권형 ETF나 우량 국공채에 자금의 20% 정도를 선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셋째, 배당 수익률이 2%에서 8%에 달하는 대형 고배당 보험주나 금융지주사 주식을 매달 적금 붓듯이 일정 금액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입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이지만 단순히 아무 혜택 없는 일반 입출금 통장에 방치해 두던 돈을 파킹 통장으로 옮기고 고배당 금융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안전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주거래 은행 앱을 켜고 파킹 통장 금리를 비교하는 작은 실행부터 시작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핵심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경제와 가계 금융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칠 빅 이벤트는 단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현재 채권시장과 학계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현재의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전격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들의 예측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진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독특하고 복잡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대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근원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기준금리 인하를 선뜻 단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발목을 잡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도 하는데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만약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로 인해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임계점에 달했고 이로 인해 내수 소비가 극도로 침체되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금리를 시급히 내려야 한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환율이 최근 달러 약세 흐름에 힘입어 안정세를 찾은 것도 인하론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줍니다.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일단 금리를 동결하되 향후 금리 인하 시점과 횟수를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나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 멘트를 통해 강력한 힌트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가계나 신규 부동산 및 주식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번 금통위의 결과와 총재의 발언을 꼼꼼히 체크하여 무리한 레버리지를 줄이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중을 재조정하는 자금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방향성이 모호할수록 중심을 잡고 검증된 정보를 선별해내는 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 동의부여의 깊이 있는 브리핑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매일 유익하고 돈 버는 정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였습니다.